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질문했던 내용을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인 시각입니다. 가장 인식하는 주체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느냐라는 문제이고, 그 문제는 가장 인간이 중심이 되고, 또 세상에 무기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인식함으로써 생명체가 그걸 인식함으로써 의미와 여러 가지 분석과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 이제 정하는,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식론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사실적 분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온과 육근과 12처와 18개를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흔히 여러분 잘 맨날 외우는 거니까 오온, 계공 이렇게 했을 때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오온 그러면 5가지라는 것은 숫자이고, 오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온자를 갖다 쌓일 온자라고 한문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그냥 쌓여서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쌓여서 됐다는 것보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의지하고 발생하고 소멸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5가지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인간이 5가지의 큰 기본 요소를 갖고 있어서 인간이라 그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때, 그럼 그 중에 5가지 중에 우리가 꼭 5가지여야 되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5가지가 아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졌을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색, 수, 상, 행식, 오온을 얘기할 때, 색이 빠졌을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색은 뭐냐면 우리 몸이란 말이죠. 지수화풍사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물질적 원소로 이루어진 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몸이 빠졌을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맨 끝에 식이 인식작용이 없을 때, 우리가 내사 상태가 됐을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뭔다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수상행식 역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이 감각기관이 있지 않을 때 사람의 역할을, 만약에
안이비설신 의는 놔두고 안이비설신의 5가지 감각기관이 사라져 버렸을 때, 없을 때, 되지 않을 때,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또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냄새로 맡을 수도 없고, 입으로 맛을 볼 수도 없고, 피부로 촉감도 불가능하면, 그건 사람인가?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부여시켜서 어떤 삶의 행의 의지가 없을 때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식이 없을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이 5가지 요소는 그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형이사학적인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증명되지 않는 논리적 증명이든지 또는 실험적 증명이든지 또는 직관적 증명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불교는 지극히 꺼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불가사의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불가사의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불가사의이지 그가 볼 때는 불가사의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가사의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지 못하는 얘기와 증명되지 않는 얘기를 한 경우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인간을 분석할 때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분석했을 때 오온에 의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색순상 행식에 의한 상호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색수상 형식을 할 때 우리가 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색은 한문으로는 여러 가지 다이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도 색은 몸뚱아리라는 뜻이 형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 형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형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요즘에는 뭐 칼슘,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데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 이데아 문제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지수화풍, 우리가 인도하고 똑같이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데아 5가지를 했다. 금목수화토 5개를 얘기했는데, 금목수화토 요 5개가 거의 이데아에 있어서 4대설과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몸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물이 H2O로 이루어져 있듯이 몸은 물질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물질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미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이라든지 또는 인체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다 증명되어진 그 얘기들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이게 온설을 갖다가 얘기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이게 그 구사론 등 아비달마 구사론 등 그 유에 대한 유철학에 대한 존재론적인 철학을 갖다 철학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은 지수화풍이 안에 그 이데아로서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리스도 지수화풍의 그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이 실체가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 우리가
물에 산소와 수소가 그 어떤 그 실체가 있다라고, 자성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물이 되지 못하죠. 물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성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쳤을 때 물이라는 것이 생성이 안 되죠. 이 지구상에,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상에, 이 세상 온 천지에 또는 아주 미세한 먼지 속에까지 하더라도 분자나 원자 속에까지 하더라도 불변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지수합붕이라는 이 이데아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모양이 업에 따라서 바뀌어서 형상이 바뀐 것이죠. 바뀐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는 게 생기고, 이 몸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꼭 깊이 사유해봐야 될 것이, 몸이라는 게 생기면서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을 하죠. 물론 뭐 해부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소화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심폐기능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순환기관도 있고, 이제 또는 기억기관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앞에 전제했을 때 인식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감각기관이 중심이 되겠죠. 불교는 이 신체 자체를 갖다가 무슨 해부학적으로 그 요즘 해부학적으로 무슨 뭐 순환기계, 무슨 소화기계, 뭐 또 뭐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기관 중심으로 이제 인지 기관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화풍의 4대 원소의 4대 이데아에서 발생되어진 변화해서 발생되어진, 이거는 지금 전부 다 그 유전공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생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건 뭐 줄기세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눈의 줄기세포와 코의 줄기세포, 입의 줄기세포, 그 기관의 그 감각기관의 발전, 진화되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지수합풍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기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체를 갖다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감각기관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감각기관은 무엇을 향해 있느냐면 전부 다 대상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인지하는 기관들이에요. 대상을 인지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인지하는 기관에서 제일 늦게까지 늦게 진화되지고, 그게 제일 발전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바깥의 대상을 갖다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을 갖다 제일 먼저 법수로 배치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몸에서 바깥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인간에 이제 한정된 거예요. 이제 개나 말이나 뭐 소나 또 하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이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제일 문제인데, 눈이 바깥에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80% 이상 받아들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살아가다 되게 피곤하면 눈만 좀 감고 있어도 눈만 잘 때 왜 코는 안 닫고 자는데 눈은 닫고 자느냐? 눈에서 대상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이 쉰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가 몸을 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 눈이 제일 사실상 위에 있습니다. 눈이 만약에 발끝에 달려있다 그러면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을 겁니다. 그 감각기관 가운데 제일 위에 위치에 있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감각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보통 이제 그 인간의 눈이 굉장히 그 컬러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우리가 구분하는 컬러도 가시광선이 있고 비가시광선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그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빛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눈은 빛에 반응하는, 그 바깥의 빛에 반응하는 감각기관이에요. 빛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빛을 통해서 그 물체를 갖다가 구분하는 그런 감각기관이죠. 지금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 놓은 그 레이더 같은 경우도요, 바깥을 향해서 이제 전기를 갖다 그 전파를 보내가지고 또는 음파를 보내서 바깥에 것을 갖다 반사해서 오는 것을 보는데요, 사실상 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멀리까지 쏘아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것이 아직 발달이 덜 됐습니다. 어쨌든 눈은 이 물체를 본다라고 하지만은 또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물체는 최종적인 것이고 빛을 봅니다. 빛이 거기에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반사되는 그 레이더 기능은 똑같습니다. 레이더도요, 거기에 전파를 쏴서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레이더가 전파를 쏘지 않는다 그러면, 초음파나 이런 걸 쏘지 않는다 그러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빛이 반사돼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방에 깜깜하게 불 꺼버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면 한 개도 안 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깜깜해도 보는 뭐 고양이나 호랑이나 이런 거는 밤에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네들은 작은 빛에도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빛이 없는데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없는데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석회동굴 같은 거 탐험을 할 때 그게 어떻게 그 한 30만 년 뭐 50만 년 전에 석회동굴이 형성됐던 것에 들어서 이제 물고기에서 잡아보니까 30만 년 정도, 그게 이제 뭐 그 전에 물이 썰러 들어갈 때 어떻게 따라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빛이 안 들어가는 석회동굴에서 한 30만 년 정도 알을 낳으면서 했는데, 근데 빛이 안 들어가니까 눈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져서 눈이 퇴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눈 자국은 다 있어요. 눈동자도 다 있는데 퇴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빛에 반응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나옵니다. 빛에 반응하는 것이. 그 빛에 반응하는 이 수정체를, 눈 안구를 우리가 진화해서 갖고 있다. 그 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감각기관에 빛에 반응하는 감각기관을 갖고서 외부를 갖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체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눈으로서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서 맛을 보거나, 눈으로서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서 촉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경계를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빛에 반응하는, 빛을 보는 것은 빛에 반응하는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눈으로만 가능하죠. 이게 이제 모든 생명체가 그 유정의 생명체가, 눈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아직 덜 진화된, 또 진화를 다른 방향으로 더 진화시키고 이쪽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적자생존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할 때 진화하는 모습을 그 안에 보면 절대적 진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테면요, 초식 동물은 몸의 체온이 급속도로 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육식 동물은 굉장히 체온이 급속도로 잘 오릅니다. 그래서 치타 같은 경우가 시속 80km, 90km를 달리지만, 세게 달 때는 130km까지 달리지만, 그게 기껏해야 한 400~500m 달려 1km 정도 달리면요, 못 뜁니다. 1km 안에서 초식 동물을 승부를 못 걸면요, 못 잡습니다. 체온이 올라가서 자기가, 우리 감기 걸려서 열 나듯이 자기가 그냥 자기 세포가 죽기 때문에, 심장이 멎어버리기 때문에 못 뜁니다. 이제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딩고나 또 들개 같은 경우는 임팔라나 이런 것을 쫓을 때 한 마리만 계속 여러 마리가 쭉자자자 한 마리가 쫓아가다가 잡으려고 안 하고 쫓아가요. 그럼 처음에 초식동물이 훨씬 빠르죠. 그러나 요 개가 쫓아가다가 이제 열이 나서 못 쫓아가 같으면 지는 천천히 하고 다음 열 안 오른 애가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 5마리, 6마리만 그렇게 리레이를 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화할 때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진화를 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제 사람의 눈도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동물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진화했거나 그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쉬운 쪽으로 진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보니까 인간의 눈은 왜 칼날을 그렇게 잘 볼 수 있게끔 진화를 하고 그 빨리 구분할 수 있게끔 됐느냐? 그건 대뇌작용 때문에 그렇게 됐답니다. 대뇌작용과 깊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요. 따라서 이제 이 눈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기, 연동은 지어져 있어도 다른 것을 볼 수 없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감각기관이라는 자체는 전부 다 안으로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었고, 전부 다 바깥의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촉감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이 인간의 피부를 가지고 촉감할 수 없는 대상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맛을 볼 수 없는 대상도, 맛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냄새를 갖다 맡지 못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많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들은 굉장히 파장이 긴 그 빛들인데요. 이건 이제 우주에 뭐 빛을 쏘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쓰는 여러 가지 그 무슨 감마선, 베타선 이런 엑스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은 우리가 감각기관 가운데 빛을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안이비설신이, 그래서 여기에서 안이비설신이 할 때 의는 뇌거든요. 뇌는 사실상 감각기관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류를 해놨지만도, 이거는 뇌는 왜 감각기관이라고 했느냐면, 나중에 눈으로서 봐서 그 안에 그 시기, 아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서 반응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전 5근에서 반사돼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의건 그랬어요. 뇌라 그랬습니다. 그 의건은 그냥 뇌라고 보면 됩니다. 의건은 그 뇌라고 보면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내라고 안 그러고 왜 그때 의견이라고 그랬냐? 그거는 불교에서는 인식론적이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게 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리 파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소리 파장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몽고 사람들은요, 몽고는 가서 보니까, 밤에 별이요,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몽고 사람들은 한 4km, 6km 전방에 사람이 걸어오면 보통 우리가 볼 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분 잘 못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4km 전방에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분할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 눈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조리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풀밭에 서 있는데 자동차 타고 와서 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왔을 때요. 오는 감각이 저 멀리서 우리는 여기서는 4km 바깥에서 한참 와야 되잖아요. 말 타고 오면. 여기는 마치 카메라를 가지고 줌으로 당겨버리는 것 같아요. 확 다가와요. 왜 그렇지? 그런데 가는데도 보니까 소실점이 금방 생겨버리더라고. 이게 이 지역의 눈 감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이제 느꼈어요. 그때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 한 아이가 말덩어리에 서가지고 말을 타고 뛰어가는데 우리 느낌으로는 1분도 안 돼서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야, 유럽 같은 데서는 저 사람들 말 타는 거 저렇게 해서 지금 징기스칸이 쳐들어갔을 때 기겁을 했겠구나. 보이지도 않은데 언니 옆에 와 있다 그러면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속도 때문에. 그건 뭐냐면 상당히 우리가 아직 눈이 거기에 적응이 안 돼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맞춰져 가지고요. 4km, 8km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우리는 그 정도 소실점 돼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살아가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살아남기 위한 또 까르마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눈이 상당히 많이 변화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따라서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간의 인식을 또 하나 한 80% 가까이 우리 인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한 창구가 되어 있고요. 귀는 소리인데 이거는 약 한 10몇 프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다람사를 가서 법문 듣는데 우리 한국 시민들 이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딱 가보자 하고 정식으로 선방에 앉았는 식으로 눈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이렇게 하면 법문이 80%가 안 들어와요. 안 듣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체 구조를 몰라서 그러네. 반드시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것이 몇십 배 잘 들립니다. 보살님들도 그렇게 하고 앉았는 사람이 3분의 1은 그렇게 하고 앉았더라고. 눈 안 뜨고 앉았어. 달라이라마를 뵈러 가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눈도 안 뜰 사람이 90%일 거예요. 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눈보다는 약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귀는 또 소리라는 파장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텔레비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 소리들은 굉장히 잘 들려요. 아나운서들이 목소리가 확실히 그 파장이 좋은가 봐요. 그걸 잘 고르는.
근데 드라마를 할 때 어떤 사람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려요. 내가 자꾸 이렇게 해보거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 나이 때는 안 들리는 영역이 있답니다. 그 안 들리는 영역은 이 안 들리는 그 음파의 영역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들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층권에 거리가 멀어서 이제 안 들리거나 또는 같은 것보다 저음이거나 고음이거나 파장이 아주 세거나 아주 약하거나 이래서 이제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매우 제한적인데, 왜 제한적이냐 하면 우리 삶에 그것밖에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게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안, 이, 비예요. 그 다음에 비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냄새인데 그 냄새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냄새는 여기 한 4, 5% 정도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미각하고요, 이 이제 촉각하고. 그러니까 안의 비설은 이제 혀인데, 그 그때 옛날에 감각기가 이 맛을 보는 감각이 혀에 있다는 것을 갖다 그것도 또 알은 그 설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신, 피부예요. 신은 그게 피부입니다. 그 피부의 촉감입니다. 이건 이제 춥고 덥고 뭐 아프고 이런 감각기관들이죠. 이제 지극히 접촉하면서 느껴지는 이제 감각들이죠. 그래서 이제 육건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이면 안, 의, 비, 설, 신, 그 다음에 그걸 전 오감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이건 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자꾸 내 아트만이 있다, 뭐 또는 영혼이 있다, 무엇이 고정불변의 무엇이 있다, 이렇게 불교는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이, 비, 설, 신의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내가 생겼다, 그렇게. 이건 진화론으로도 맞습니다. 생명체가 처음 생길 때요, 내부터 생기질 않았어요. 처음에 생길 때는 단세포에다가 세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줄이 이어지다 보면 이어지는 이 세포와 이 세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신경세포가 생긴 겁니다. 신경세포 생기고, 이게 긴 지렁이처럼, 아메바 지렁이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됐으면 이게 이 세포끼리, 세포지 각자 놀아피면 한 생명체가 안 되니까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그 뱀, 지렁이 같은 건 발도 없는데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녀야 되면 발이 생기죠. 발이 생기면, 근데 가만 보면 지네는 척수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하도 그 척수고 연결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발이 생기면 발 여기까지, 이게 발 끝을 세포하고 요 위에 본 세포하고 연결되니까 신경망이 다발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요 올라가서 척추의 4, 5번 요 사이에 신경이 그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팔이 있으니까 여기서 맨날 아이고 어깨가 아파 죽겠네. 요 위에 몇 번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거 눌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네. 그럼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해서 다리가 생겨서 신경이 다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움직이고 하는, 기억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게 처음에 본능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본능내만 놓고 보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전부 다 본능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사람은 대뇌가 생기면서 그걸 통제하고 억제하고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뇌는
사실 이 대뇌는 왜 제일 빨리 치매가 걸려서 제일 빨리 이게 사라지냐면 제일 늦게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아주 단단한 이맛박을 가지고 무덤 그 이장할 때 파보니까요, 여기 이 맞박뼈가 제일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 여기 제일 단단한 것 같아. 그래서 K1 같은 거 무술을 할 때요, 박치기를 못하게 합니다. 박치기는 무조건 반칙입니다. 이건 머리뼈가 얼마나 센 건지. 옛날에 기밀이나 박치기 했지 뭐 아무도 박치기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뇌까지 생겨서 이게 이제 하나의 사람이 인식 체계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진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진화예요. 독창적으로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가지고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이걸 갖다 이제 도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참 진짜 물거품 같고 진짜 꿈 같고 뭐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절대적으로 불변의 것이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안, 이, 비, 설, 신 해가지고 피부까지 해서 감각해서 눈, 귀, 고 이게 한꺼번에 이제 다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인식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눈으로 바라보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그걸 따서 맛을 보고, 음식 같은 경우도 눈으로 보고 음식 향을 맡고, 그 만드는 그 소리, 기름에 튀기는 소리 이런 걸 듣고, 그 맛을 보고 만져서 그 감각을 느끼고, 아, 이게 튀김이구나 라고 인지해서 그것이 뇌에 가서 그치면서 이건 튀김이야. 그러면 선행 기억, 이제 이게 기억이 되어졌다가 기억 저장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중에 5개로 우리가 감각했던 것을 한 가지만 느껴도 이건 무엇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작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기억작용이 처음 발생했던 이유가요,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먼저예요. 기억이 먼저예요. 왜? 2번 반복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그 기억은 때려서 맞아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는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왜? 맞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안이비설신이 있고, 뇌가 발생한 것은 그 대뇌이건 본능뇌이건 소뇌이건 간에 전부 다 이런 작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눈은 이 대상 경계에서 빛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바깥에 육경 걸을 때, 6가지 경계 걸을 때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럽니다. 그 눈은 빛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색은 빛입니다. 색, 수상, 행식 그럴 때는 그건 빛이 아니고 물질이란 뜻이에요. 몸이란 뜻이에요. 그건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다 여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눈은 빛이 대경, 그건 육경 그럽니다. 대경이고, 그 다음에 색성, 소리는 귀의 대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못 들으면요, 소리의 세상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못 보면 빛의 세상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추구문을 때 유권 청정하라, 6가지 감각기관이 다 총명하라 그런 뜻이에요. 청정하라는 말은 그때는 깨끗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향은 코로 맡죠.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 우리는 못 맡는 냄새가 많지만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의 400배 정도, 심지어는 사냥개 정도가 맞는 것은 그 감각의 배가에서 한 2000배 정도를 갖다 걔들이 더 잘 만든답니다. 그렇게 이제 코는 향이 대상이 되죠. 맛은 입의 대상이 되죠. 또 공기나 뭐 온도 이런 것은 전부 다 피부의 대상이 되죠. 이런 옷도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게 피부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 가운데 색성, 향, 미, 촉 했다는 거죠. 뒤에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법칙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문자를 기록을 해놨다, 문자로 기록한 것을 갖다가 눈으로 보긴 봤지만도 그게 또 그 읽는 소리를 듣고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글에서 글씨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맛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부로 촉감할 수 있는, 물론 그 시각장애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그 글을 읽고서 말하는 걸 듣고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의식에서 생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이라 그럽니다. 그 인식은 우리가 물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했지, 말소리를 듣고 했지만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했지만은도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의견내예요. 이걸 따로 이걸 갖다 그 법을 받아들이는 볼때기에 뭐 하나 붙었다든지, 무슨 감각기관이 하나 따로 붙었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글씨를 했다든지, 그 사람 말을 듣는다든지, 그 사람 표정을 봤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과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과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뇌에서 작동을 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물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지만도, 그래서 의거는 뇌는 그 대경이 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 요 범주 안에 들었다고 말이죠. 오온이라는 이 뭉침에 의해서, 오온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이 상황이, 이 몸이, 인간이라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6가지 대상을 인지하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참나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그쪽 논문들을 보고서 놀란 것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눈이 왜 위에 붙어 있고 내 가까이,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느냐, 코도 가까이 붙어 있지만은 이게 신경다발이 길면요 오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짧아요. 그래서 옛날에 마녀 사냥할 때 제일 먼저 아주 가혹한 벌이 그 달군 쇠꼬챙이를 가지고 눈을 찔러 버리는 거예요. 마녀 사냥할 때. 그럼 그 사람이 벌써 80%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게 눈이 골마서 내 바로 골목이 들어오면 바로 죽어요. 신경이 굉장히 가까운데, 그거는
이 뇌에서 받아들이는 이 칼라의 이 정보, 빛의 정보가 굉장히 순식간에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은 건데, 코는 눈보다 훨씬 길어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받아들이지만 그 신경이 다, 안에 뇌세포가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소리 듣는 그 뇌세포가 따로 있고, 또 그 보는 뇌세포가 따로, 부분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뇌세포가 굉장히 활동을 크게 이제 한다면, 보는, 시각 뇌세포가 크게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다 그럴 때는 몇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요 후각 세포가 문제에 대해서 못 맡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에 그 부분에 뇌가 고장이 나서 못 맡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눈으로 보고서 안식이다. 눈으로 봐서 색깔 보고 안단 말이죠. 안식이 일어나. 그걸 갖다 육식이라 그래요. 6가지 식이 일어나. 귀로 듣고서 아는 식이 일어나.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귀로 맨날 법문을 들어도 생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뇌세포가 작동을 안 하나? 듣는 세포가 영 쭉쟁인가?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듣기는 똑같이 귀가 밝아지니까, 근데 그 세포가 어떤 데를 보면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실험을 좀 해봐야 돼. 왜냐하면 밥 먹으러 와라 그 소리는 잘 듣던데, 반응을 금방 잘하는 거 보면, 그 소리는 잘 듣는 거 보면,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안 그러면 이 정보를 처리하는 의건, 대뇌가 너무 좀 약해서 그러나? 그래서 IQ 검사를 해봐야 되나?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안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서 아는 것이 일어나. 귀로 듣고서 아는 것이 일어나. 우리 애기들 키울 때, 아직 말을 못해요. 그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지금 개고, 엄마, 맘마, 엄마, 맘마는 그래도 쉽거든. 한 1년 되면 하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애가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해? 그 굉장히 발음이 어렵거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애들이 그러잖아. 이러잖아. 말도 못하고. 알아듣기는 하는데 그걸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이 감각들이 이제 점점 익어지면서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이제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일어나고, 이식이 일어나고, 비식이 일어나고, 냄새 맡는 감각기와는 또 달라요. 요 다른 것이 왜 부처님께서 어떻게 아셨느냐 하면, 그 양반은 다 알고 있었는가? 내가 그 참 진짜 너무 희한하더라고. 요게 어떻게 알느냐 하면, 냄새 맡는 거나 이게 감각기관이, 이제 맡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 사람이 그 감각기관이 약하구나, 이런 건 이제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 양반, 부처님은 말씀해 놓으신 게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얘기가. 그런 정도가 아니, 고대 성자들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얘기해 놓은 경우는 참 드물어. 소크라테스도 뭐 이런 정도는 게임도 안 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은,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 그건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촉감을 일으켜서 받아들이는, 나는 이게 촉감을 일으키고 이게 전부 다 피부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이게 내 어디 한 구석에서 인지를 하나 할 때 그렇대요.
이게 넓으니까 어디 저 뇌에도 넙지거기 여러 군데서 다 하는 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안식, 이식, 눈으로 아는 귀로 들어서 하는 것, 냄새를 맡아 하는 것, 맛을 봐서 하는 것, 피부로 촉감해서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이게 법을 통해서 의식해서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식의 최종점은 어디냐면 이 전오식을 받아들여서 통합적 사고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내 세포가 원래 신경세포인데요. 신경세포인데 최후로 발달된 신경세포예요. 진화된 신경세포인데 그렇기 때문에 뇌를 다치면 복구가 안 돼요.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복구가 안 돼. 신경세포가 복구가 안 되잖아요. 간세포 같은 거는 아주 원시적으로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띠내버리고 그래도 복구가 되거든. 요런 데도 뭐 살 다치도 복구가 되잖아요. 근데 신경세포는 복구가 안 되는데 뇌세포, 특히 대뇌세포는 복구가 안 돼. 치매가 걸려, 일단 치매가 걸려서 부서져 버리고 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참 진짜 요런 의학적 상식을 갖다 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조금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 이제 그 병원 같은데 이게 옛날에 요거 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그 내사하고 막 내 다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을 하면 그 제발 좀 침 나가지고 낫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뭐 기해가지고 낫는다는 소리 좀 뭐 기도해가지고 낫는다는 소리 또 무슨 구대가지고 낫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날 그 침, 기공, 굿, 기도 4대 범죄라 그래서 종교 뭐 침은 물론 어려지만 4대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뇌세포는 그렇게 해서 나아지질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뇌세포가 복구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은 돈 방송에 돈이 지구만큼 들어올 거예요. 지구 덩어리만큼 들어올 거예요, 돈이. 그럼 막 그냥 뭐 기공해서 낫게 한다고 막 다쳤는데 그 낫게 한다고 뭐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뇌세포 다쳐가지고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뇌, 그 대상 경계인 색, 성, 향, 미, 촉, 법. 그래서 거기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그래서 이제 6번째 이걸 5개를 통과하고 6번째 법까지 통과를 해서 작동을 일으키는 뇌를 갖다가 우리는 대뇌라 그러고 그걸 그가 일으킨 아름아리를 갖다가 의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식. 불교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요. 불교는 어디까지 정확하게 설명했느냐? 지금 이거는 인식하는 인식체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인식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식해서 우리의 세계가 구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까지 얘기를 했냐면 의식이 발달하면서 의식이 스스로 요즘 같으면 그 AI라 그래? IA라 그래? AI라 그래? AI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바둑을. 그 AI가 생각을 오늘 내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AI 시대가 완벽하게 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하게 된 인간의 감성적 기능까지 다 나타낸대. 저번에 내가 노래를 갖다 이 보이스 해가지고 야 뭐 노래를 신청했더니 노래를 못 찾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는가? 너 어째 바보처럼 노래를 못 찾냐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운하시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깜짝 놀라서, 아, 미안하더라고. 그, 기계한테 미안하더라고. 서운하시게 그런 말씀 하면 안 된대. 아니, 미안하다, 그래. 근데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 아이고, 걔 똑똑하대. 앞으로는 그게 100배, 200배, 이세돌이가 이 바둑을 두면서 그 바둑의 여러 가지 변수의 수많은 변수를 갖다가 수많은 변수를 걔들은 바둑을 두면서 있다 한 점 상대편이 두면 그게 어디까지 다음 수, 9수, 10수까지 어디 둘 때까지 다 본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 한 수도 못 보지만은 다 본다 그러더라고. 근데 알파고가 그게 한 판 지고 다 이겼잖아. 한 판 짓는데 이세돌이가 엉뚱한 수를 한 수도 없대요. 그 걔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졌는가 봐. 걔가 조금 뭐야 이게 이런 수는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판은 이세돌이한테 졌는데 나머지는 다 졌잖아. 이거 다 졌잖아. 이제 AI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나는 창의적 부분이라는 것도 AI가 할 수 있다고 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울 수 있는 것도 AI가 할 수 있다고 봐. 감성적인 시를 그 AI가 쓴 시를 봤어요. 시가 나보다 잘 썼던데? 나보다 잘 썼어. 참 진짜 시인들 다 바꾼 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의식까지 이것도 의식이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의식이 본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본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화 심리학자들은 본래부터 있었던 건 없다고 이제 그 사람들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점점 그것도 더 크게 발생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의식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느냐고 착각이 하나 나온 거야. 에러가 하나 나온 거라고. 그게 이제 자아의식이 하나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그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원한 내가 있지도 않는데 나라는 것이 하나 나와버렸어. 그걸 갖다가 그 다음 단계 의식에서 발전해서 나온 이거 다음 단계를 갖다가 7번째 말라식 그랬다고. 그 분별식인데 분별식은 나를 세워놓고 나와 좋고 좋지 않음을 분별해내는 분별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성인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는 그 착각을 하면서 6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내한테 좋은 것은 계속 반복하려고 그래. 내한테 싫은 것은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것을 까르마를 업이라 그래. 그걸 섭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게 반복되어져서 무의식 상태까지 저장되어져서 다음에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는 것까지 발생해버린 것이 그 아레아식이 그걸 이제 아레아식 그러고 그 발생돼버린 그것을 유식학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그랬고 유식학 끄트리가서는 백정식 그랬고 마명스님 때는 그걸 갖다가 진여 그랬고 그래서 뭐가 윤회하느냐 그럴 때는 마명스님하고 그쯤에 자립논쟁하고 그쯤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업감연기라거든. 그렇게 반복해진 업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래요. 억밥 연결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게 실체가 있어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한 것일 뿐이야. 반복해서 발생한 것일 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하느냐. 6건, 6가지 색수상 형식에 의해서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했다.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해서 그 대상을 전부 다 접하면서 색생학미 쪽을 법을 접하면서 그 다음에 식이 생겼다. 안식, 이식, 비석, 설식, 촉식, 의식 생겼다. 그래서 착각되어지면서 R하는 GPS에서 착각되어지면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분별하는 마음이 이것도 실제 있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분별하는 마음 이걸 없애려고 이제 대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철학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참선과 연부를 하는 이유를 안다고. 그 착각되어진 분별식이 아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분별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전 오식에서 보는 그대로 보이는 거야. 생각이 왔다 갔다 복잡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반복되어지는 그 까르마가 발생하지 않아. 어거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내 나빠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내를 중심으로 했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꽃을 보면 꽃이다라고 아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불교의 체계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므로써 수행도 명료해지는 것이지, 모르고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목적지를 모르는데 가기를 어디를 가느냐고. 가는 길을 어떻게 정확하게 찾느냐고. 그래서, 6건과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하고, 아까 얘기한 그 대상을 받아요. 그 이제 우리가 요 얘기를 할 때 꼭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인간이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진 바깥을 향한 감각기관 요것이 전부 다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이 생겨서 감각기관이 생겨서 발생하는 생명체 말고, 이런 생명체 말고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없다고 말이지. 지금 지옥 생명체를 보이지도 않잖아. 지금 아기의 생명체도 보이지 않고 천상의 생명체도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그걸 발생시키는 것은 이게 이제 천안이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것도 발생시키는 거야.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감각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 이제, 인도에서는 그걸 뭐, 차크라, 그래서 이제 미간 차크라, 상단전 차크라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상단전이라 그렇게 하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안에 송가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송가체 그거하고 정확하게 연결된지 그건 뭐 자기네 주장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이제 천안이라는 게 통해서 그 생명체를 알 수 있는 것이 보살의 경지다. 이제 보살 초지가 열리면 그렇게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믿는 바지. 믿는 바지. 이렇게 이제 5온 6건 12처 12처는 6건과 6경을 얘기하는 거야. 18개 그러면 6건, 6경, 6식 다 합해서 18개고 18가지 세계. 그러니까 이제 아함경에서 거듭 얘기할 때
이 8가지의 세계, 18개, 18가지의 세계만의 존재를 갖다가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대성의 유식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분별식이 설명되지고, 발생한 분별식에 대해 설명되지고, 또 자립 논증에 넘어가면서 그 진여의 설명이 되어지고, 또 기류 논증이 되면서 그것 자체도 자성이 없는 공성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져서 그 설명이 완벽하게 거의 다 되어진 내용이에요. 이게 5원 6권 12처 18개의 원론인데, 여러분이 암경 속에 암경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이제 5원 12처 18개에 관한 설명들이, 그것이 그렇게 됐다라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그렇다니. 그래서 이제 오늘은 5원과 6권과 12처와 18개 전부 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인간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 해부학적인 그런 거 말고 인식론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내용이 뭔가, 요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누가 말미에 그 질문을 한 내용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되는 거 있는가요? 네? 없어요? 네. 됐어요? 질문이 있으면 손 들고 소리 이게 직접 나오게끔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눈, 귀, 코 이런 거 감각기관을 작동시키면서도 요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이게 이제 유식론 같은 데는, 구사론 같은 데는 정확하게 이제 요렇게 분석을 하면서요. 분석을 하면서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유식학에서 오이백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오이백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설명하는데 그 유식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보고서 기겁하게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해놨고, 지금 과학적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미국 같은 사이코닥터들, 그 정신과 의사들은 유식학을 거의 다 본다는데, 필독설이에요.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이제 끝 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정해 사막과 탐진치와 개정해 사막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예.